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의 마지막 날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강화된 거리 두기는 내년 1월 16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보건소 정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하루 동안 폐쇄된 겁니다. 민원 업무를 보려고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와갖고 오늘은 문이 폐쇄되니까 급하게 서류 떼야 될 거 있거나 이러면 2층에서 뗄 수 있는 거는 가서 우리가 가서 떼다 드리고. 오늘 오후 5시 기준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명. 이달 들어 92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오늘 추가로 나오지 않아 4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4명과 밤 9시로 제한된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다음 달 16일까지 적용됩니다. 또 다음 달 10일부터는 대형 마트에도 방역 패스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유효기간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도와 홍보도 같이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3차 접종 등 백신 접종 수요가 높아지면서 당초 오늘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제주시 예방접종센터는 내년 3월까지 운영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 접종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00명 이상을 오기 때문에 3월까지만이라도 연장해서 이 사람들이 접종 어떤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방역당국은 새해에는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방역수칙 지도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해넘이와 해돋이 행사가 전면 통제된 가운데 성산 일출 축제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 7시부터 내일 오전 9시까지 성산 일출봉 탐방을 전면 통제하고 대표 해맞이 축제인 성산 일출 축제 제주 큰굿과 음악회 등 공연도 유튜브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도 새해맞이 제야의 용고타고 행사를 취소하고 4명 이하 오름 등반만 허용되는 내일 주요 오름에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20대와 10대 세 자매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의무 교육도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살아온 이들은 아버지의 사망신고 과정에서야 확인이 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한 주민센터. 지난 20일 40대 A씨가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함께 온 딸이 A씨에게 자신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직원이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 보니 자매 3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세 자매의 나이는 23살과 21살, 그리고 14살. 직원 확인 결과 A씨는 숨진 남편과 사실혼 관계였는데 세 자매를 출산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제때 출생신고를 안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과태료도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서류 구비하고 이런 데서 부담을 느꼈는지 모르겠는지. 이들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도 아니어서 미신고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세 자매는 의무 교육도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책을 보거나 방송을 보며 공부했고 첫째와 둘째 딸이 성인이 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자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애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지만 우리는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공부를 계속 했으니까 커서 이제 뭔가 일을 하려고 했더니 주민등록증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좀 불편해서 아마 제주시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세 자매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생활 지원도 결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세 자매에 대한 신체나 정서적 학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어머니 A씨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이제 올 한 해도 3시간여밖에 남지가 않았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온라인 설문조사로 선정된 올해 제주의 10대 뉴스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올 한 해 시청자들은 어떤 뉴스를 관심 있게 봤고 또 기억하고 있는지 권혁태 기자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주 MBC가 구글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2021 내가 뽑는 10대 뉴스에는 모두 318명의 시청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올 한 해 제주 사회를 뒤흔든 뉴스 주제 15개를 후보로 올려놓고 한 사람당 5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난 20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럼 시청자들의 선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뽑은 뉴스는 바로 지난 14일 제주에서 발생한 역대 가장 강력한 지진이 꼽혔습니다. 모두 251명, 78.9%가 선택한 뉴스였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라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규모 4.9의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11위였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심리적 충격이 컸습니다. 2위는 올 7월에 발생한 제주시 중학생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의 부실한 신변보호 체계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3위는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였습니다. 모두 216명, 67%의 시청자들이 선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90% 가까운 시청자들이 1위로 코로나19를 꼽았던 점과 비교해보면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장기화 사태에 많은 시청자들이 뉴스에 익숙해지고 한편으로는 피로감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4위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안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꼽혔고 5위는 원희룡 전 지사의 지사직 사퇴 뉴스가 꼽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와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제주바다가 공동 6위에 꼽혔습니다. 또 아파트값 급등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무죄 확정,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기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큰 재난이나 이슈는 없었지만 기후변화 문제가 6위에 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이제는 기후변화를 시청자들이 직접 일상생활에서 느낄 정도로 위기의식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순위권 바뀌지만
제주도 개발공사 직원의 삼다수 횡령, 급식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고도 시청자들이 주목한 뉴스였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죠? 새해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세미탄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제주도도 낮 체감 온도가 3도 안팎에 그쳤는데요. 새해 첫날인 내일 오후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껴서 아쉽게도 해돋이를 보기 어려운 곳이 있겠는데요. 이민년 첫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36분부터 39분이 예상됩니다. 올해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일출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한라산 국립공원 유튜브 채널과 성산 일출축제 비대면 행사로 안전하게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 산지에 약하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 한때 한라산을 중심으로 1에서 3cm가량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 등산객들은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 3도, 동부 지역 1도로 내일 아침까지는 춥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 8도, 남부 지역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새해 첫 주인 다음 주는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4년 넘게 끌어온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 위반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제주도 의회가 감사 청구한 감정평가 부실과 행정 절차 위반 등 6개 의혹 가운데 5개는 위법 부당한 사안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나머지 1개는 위법하진 않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은 제주시 3도 2동에 있는 재미섬 건물과 부지를 100억 원에 매입해 창작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부실 행정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주시가 제주고등학교 부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천백도로와 월산정수장 입구 교차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대해 제주고등학교 측 반발 등을 받아들여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고 측은 도로가 개설되면 실습시설 철거 등으로 교육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교내 관통도로 개설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됐습니다. 한진그룹이 제주 칼호텔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칼호텔 네트워크는 이사회를 열어 제주 칼호텔을 처분하기로 결의했고 처분 목적은 부채 상환, 평가액은 687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칼호텔 매각 중단 도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고용 보장 없는 매각을 중단하라는 도민사회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6%로 지난해 0.4%보다 7배 가까이 높았고 2011년에 4.3%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분야별로는 식료품이 6% 올랐고 교통비가 5.8%, 음식과 숙박업도 3% 올랐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제주 지역의 기업 경기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다시 침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지역 본부가 발표한 이달 제주지역 기업 경기 조사 결과 업황지수는 74로 전달보다 11포인트 떨어졌고 전국 평균 87보다 13포인트 낮아 코로나19 타격이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제조업 업황지수가 56으로 비제조업 76보다 더 낮았고 자금사정지수도 81로 전달보다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병직 부장판사는
산재를 무단 전용하고 석재 폐수를 불법으로 적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제주시의 한 임야에 야적장을 조성해 암석을 쌓아놓고 건설 장비를 보관하는 등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창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내부 일부와 보관 중이던 브로콜리 250상자를 태워 소방서 추산 1,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소유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차 사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택시 감차 사업 신청 마감 결과 개인 택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 대도 없었고 법인 택시는 넉 대가 신청했습니다. 택시 감차는 제주도가 택시 면허를 사들여 소멸시키는 제도인데 보상 가격이 실거래가에 크게 못 미쳐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운행 중인 택시 5,300여 대에서 800여 대를 줄인 4,500대를 적정 규모로 보고 계속 감차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